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 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목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으니까 제가 준비한 선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넘어서 과연 10만 전자 가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가장 핫한 건 역시나 HBM 관련된 이슈들이죠. 자, 그런데 이 HBM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다 찾아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HBM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 삼성전자의 공시를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공시와 매수 공시가 나왔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부터 이 삼성전자 얼마 안 있으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잠정 실적이 아니라 이번에 나올 이제 공식적인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 공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9일 날 나온 공시고요. 삼성전자 맞죠, 여러분들? 자, 보유 목적 및 변동 사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유 목적을 보면 경영권 영향, 현재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음, 삼성생명보험 특별 계정 보유 주식은 단순 투자 목적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변경 사유 쭉 보면 장내 매매를 통해서 삼성생명보험은 단순 추가 취득이나 처분을 해왔고 노태문, 박학규, 이정배 이 세 사람은 장내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변동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5월 22일부터 삼성생명보험은 장내 매도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자, 이 증감량을 보시면은 순 매도를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아왔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팔았냐? 7월 16일까지 팔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노태문, 박학규, 그리고 이정배 이 세 사람은 5월 30일, 6월 10일에 걸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요. 자, 노태문, 박학규, 이정배 이 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문 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MX 사업 부장이자 사장이고요. 바로 이어서 박학규 씨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경영지원실장이자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정배 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부장이자 사장이에요. 자, 세 명 다 모두 삼성전자의 임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약 10억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보험은 매도를 했어요. 자, 변동 내용 총괄표 보시면 36만 2,088주를 삼성생명보험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명 14,300주를 매수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임원들조차도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할 만큼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말대로면 삼성생명보험이 이 종목에 대한 주식을 매도할 일이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제 삼성생명 법이란 게 있어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좀 논의가 됐던 건데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보험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분 7.6% 정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3%대로 낮춰야 돼요. 아마도 이제 이것을 의식해서 지속적으로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법안이 조금 파악이 된 이후부터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의 자세를 취해왔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불황이든
심지어 호황기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괜찮다 싶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임원진들조차도 최근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인데요. 먼저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영업수익이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54기는 2022년도고요. 55기는 2023년도, 작년이죠.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300조가 나왔어요. 302조.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매출액이 258.9조, 거의 259조죠. 줄어들었습니다. 약 43조가 줄어들었죠. 자, 그럼 같은 기간 동안 과연 영업이익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은 43조였는데 6.6조로 줄어들었어요. 43조에서 6.6조로 약 37조가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줄어든 매출액이 43조인데 이 중에서 37조가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줄어든 비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런 판매비나 관리비들 이런 것들이나 뭐 매출 원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는데 이 매출 총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3년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한눈에 파악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은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분석보다는 연결 현금 흐름표,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고정 비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조업들은 이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고정비 비중이 35%가 넘어요. 이 이유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감가상각비가 높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연결 현금 흐름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62조에서 44조로 줄어들었죠. 보시면은 62조였는데 44조로 줄어들었어요. 약 18조가 줄어들었죠. 자, 물론 감소한 게 맞으니까 줄어들었네, 힘든 건 맞구나 라고 일단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어디에 돈이 좀 나갔는지 이걸 파악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형 자산의 취득, 쉽게 말해서 형체가 있는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썼겠죠. 돈을 썼기 때문에 괄호, 자,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괄호가 되어 있으면은 나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란 겁니다. 49조가 나갔었는데 원래 20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57조가 나갔어요. 자, 돈은 18조를 더 못 벌었는데 돈은 더 썼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투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돈은 좀 더 못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놓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2022년도에는 연구 개발비 얼마였죠? 약 25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약 28조로 연구 개발비도 더욱더 늘었어요. 자, 종합해보자면 불황은 맞아서 돈은 덜 벌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았고 연구도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들. 비율로 따져보면은 무려 2%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유형 자산의 취득에 사용했던 금액과 이 연구 개발비를 포함하면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계획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만일 정말로 불황 때문에 힘들었다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업이 이 불황기를 버티는 방법은 배당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그 부담감을 떠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에 관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나오죠. 자, 현금 배당의 총액 쭉 나와 있는데 53기, 54기, 55기 모두 다 동일한 금액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약 10조 원에 달하는 재원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이 불황에 대한 부담감도 떠안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오고 준비하면서 배당도 때려오면서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성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체력을 쌓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남과 더불어서 이렇게 2분기 잠정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무려 1000%가 넘어요.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불황기 때 잠깐 꺾였지만 다시 한번 10배의 성장을 이룩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업황이 살아나니까 이 ASP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거든요. 요게 올라가니까 요거에 같이 시너지 효과로 맞물려서 같이 폭발적으로 주가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주가 또한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만큼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심지어 현재 이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HBM향 매출이 실적이 반영이 됐느냐? 아니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HBM3E 이것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기사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 오보로 판명이 되었어요. 삼성전자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 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아마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을 겁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이제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오보가 나와버리면 주가에 대한 안 좋은 악영향이 있을까봐. 심지어 현재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파업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호재가 나와봤자 뭐합니까? 결국엔 보합 움직임밖에 못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누그러들면 그때 이 호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현재 좀 사리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파업이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저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HBM이 통과될 거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 HBM3E를 넘어서 HBM4까지 추후에 이제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여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움직임으로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8만 전자 부근인데 9만 전자 우습게 돌파 나와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현재 시총이 약 500조 정도 되는데 이 무거운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리거나 혹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여야 돼요.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합니까? 결국 실적이죠. 실적과 모멘텀, 성장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거나 줄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멘텀도 충분하고 실적도 좋은데 외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서 안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2차전지 섹터에서 반도체 섹터로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2차전지 비중 줄이고 반도체 비중 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투심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들의 투심이 살아나면 같은 개미가 개미를 끌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더불어서 주가는 더더욱 올라가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는 11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개인들의 투심이 몰리게 되면서 11만 전자를 12만 전자까지 견인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치는 1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지만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투심이죠. 버블이라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가격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가격까지 분명히 이러한 파동은 나올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은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해당 구간이 저점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서는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거고, 아, 해당 구간이 고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거나, 자금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진행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맞춤으로 대응 전략을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 삼성전자 12만 원까지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이쪽으로 삼성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12만 전자까지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 지금 바로 삼성 대응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 충분하고 멀티플 충분히 좋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삼성전자 안 간다,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국내 시장 누가 이끕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이끌죠. 삼성전자가 못 가면 코스피 못 가고요. 코스피 안 가면 국내 시장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종목 안 갈 확률 높습니다. 그게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수심이 합쳐지고 삼성전자가 가야지만 코스피가 성장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금투세, 이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것도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금투세 폐지 조금 이제 이거를 청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금투세가 없어져야 된다, 이 금투세 없어져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말씀드렸죠. 자, 이쪽으로 폐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신다 라는 의견을 제가 한 곳에 모아서 서면으로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저한테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주신 분들과 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선물 단기 급등주를 한번 공개해 볼 건데요. 이 종목은 아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들은 이미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이 구간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죠.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은 엔비디아한테 HBM 공급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품질 테스트, 퀄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검사예요.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이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객사이자 동시에 이 종목에 대해 11%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조차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도 종목이 급등을 이어오다가 한번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었는데, 자,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모아가면은 단기간 내에 급등 나와주면서 전고점이었던 23,000원 여기만 딱 찍어주더라도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50%가 넘는 수익이 나옵니다. 자, 아마 어제 바로 진입하셨어도 장중에 11% 올랐습니다. 그만큼 괜찮은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서 수익들 알뜰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지금 바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박탐정이라고 저장 먼저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 한 개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문자로 삼성 특별 이렇게 네 글자 남겨놓으시면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이 특별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통해서 알뜰하게 수익들 챙겨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